다음은 이러한 그 세포막의 어떤 그 화학적인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세포막의 성분 중에 리피드가 이제 첫 번째 그 구성 성분인데, 이 리피드를 보게 되면 전체 세포막의 약 42% 정도, 거의 뭐 반보다 약간 안 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피드는 이제 어떤 그 콤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죠. 보게 되면 스핑고 마이올린 글라이콜 리피드, 탄수화물과 리피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 혹은 포스포디딜 콜린, 그리고 콜레스테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어떤 전구 물질인 콜레스테롤, 그리고 포스포디딜서린, 그리고 세포막 안쪽에 있는 포스포디딜 이노시톨. 이 포스포디딜 이노시톨은 그 세포의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그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포스포디딜 에탄올아민, 이러한 것들이 그 멤브레인 리피드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그 멤브레인의 무게의 약 4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보게 되면 그 막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포막의 그 웨이트 무게상으로 봤을 때 약 55%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사실 여러분이 멤브레인을 보게 되면 멤브레인이 대부분 그 지질로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단백질이 이렇게 그 지질 이중막 사이에 이제 그 인테그레이트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러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트, 수송, 엔지매틱 액티비티, 효수적인 작용,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 작용, 그리고 인터셀루라 조이닝, 세포 간에 이제 세포와 A 세포와 B 세포를 이제 그 조이닝, 접착시켜주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포를 인식해주는 어떠한 그 네임 그 택처럼 그 세포가 이 세포가 정상인지 늙었는지 작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다양한 그러한 그 세포 인식,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사이토스켈레톤, 세포질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을 부착시켜주고, 혹은 세포 바깥에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 기질을 접착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면 트랜스포트, 여러분 이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여기가 이제 인트라셀루라 포션이고 이게 익스트라셀루라예요. 그래서 요 농도의 그레디언트하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어떤 에너지에 도움 없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하죠. 채널, 그죠? 그리고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그 그레디언트에 역행해서 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죠. 이건 뭐예요? 펌프예요, 펌프. 그래서 소디움 ATPase 펌프, 농도를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엔지매틱, 효수적인 작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게 멤브레인을 관통해서 그 세포질 안쪽에 그 카이네이즈, 그 단백질을 인산화시킬 수 있는 그 효소를 우리가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카이네이즈. 그래서 이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는 티로신에 가서 포스페이트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RTK로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용체인데, 수용체의 인트라셀루라 포션에 카이네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수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 세포 외에서의 어떠한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수용체 안으로 신호 전달을 간접적으로 이 세포 안에 그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세포의 활성을 낮춰주는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 작용을 매개하는 중요한 수용체가 단백질이에요. 네 번째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조이닝, 일단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인테그린 같은 그러한 것들이 세포와 세포를
접착시켜주는 그러한 그 뭐 술잔 세포라고 하나요? 술잔 뭐 글라이코캘릭스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단백질이 세포와 세포를 접촉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리코그션. 그래서 이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적혈구 RBC에 있는 어떠한 그런 단백질이라면 이게 RBC가 수명 120일이 보통 수명인데 수명을 다 했는지 아니면 이 RBC가 뭐 병에 들었는지 그래서 이 마크로페이지에 있는 그 단백질이 이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적인 것이 뭐 혈액형 같은 경우, 그죠? 혈액형도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A형, B형, O형, 그리고 혹은 뭐 캔서 같은 경우, 이게 노멀 셀인지, 어브노멀 셀인지, 뭐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세포를 인식해서 이거를 잡아먹기도 하고, 분해시켜주기도 하고, 몰살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단백질이 세포 외 기질,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이건 이제 세포 외 부분이고 세포 내 부분은 사이토스켈레톤. 이 부착되어서 어떤 세포의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러한 기능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갭정션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그림인데 그 갭정션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커넥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갭정션은 커넥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커넥신은 각각의 6개의 커넥션이 모여서 헥사몰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이온이나 아니면 세컨 메신저가 이제 A세포로부터 B세포로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갭정션에 의해서 단백질인데 이러한 그 단백질에 의해서 그 A세포에서 B세포로 신호 전달,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인터셀루라 조이닝, A세포와 B세포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그 형태죠. 그래서 세포막 단백질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와 세포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그러한 그 연결, 고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이죠. 이러한 그 세포막 탄수화물은 비교적 아주 소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 무게, 웨이트의 약 3% 정도가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탄수화물의 역할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윤활 기능과 그리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 기능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글라이코 그 프로테인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 단백질 그리고 글라이콜리피드 탄수화물과 리피드가 결합되어 있는 컴플렉스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끈적끈적한 그러한 그 막을 형성을 해서 그 세포가 어떤 윤활작용, 즉 어떤 마찰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보호해주는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 윤활 기능과 보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착해주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일단 운동, 이동에 있어서 이런 탄수화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스티키, 끈적끈적해서 이러한 세포를 부착해주는 부착 기능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슈가 코트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당질층,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세포를 이제 고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화된 세포, 가령 예를 들어서 스펌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세포가 이제 이동할 때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 결합에 있어서 특이성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글라이콜 리피드가 수용체로 작용을 해서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컴파운드, 라이겐드가 와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혈소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혈소판의 그 세포막 혈소판 세포막에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 약자로 GP6라는 것이 있는데 그 GP6 글라이코프로테인 6는
어떤 콜라겐과 같은 어떤 라이겐과 결합을 해서 그 혈소판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세포의 어떤 특이성을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유사하게 세포를 이제 리코그니션, 인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면역 반응에 있어서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어떤 면역 반응에 있어서 그 세포의 정상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명을 다한 어떤 세포를 이제 제거해 줄 때 방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역 반응에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인지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탄수화물이 인지. 다음은 세포막의 이제 그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 분해화라고 우리말로는 얘기해 주죠. 물리적인 어떤 분리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멤브레인, 세포막이나 아니면 뭐그 여러 가지 막들, 이런 막은 이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그 막이죠. 세포를 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막인데, 그리고 또 이러한 막은 세포막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는 많은 그러한 소기관들, 심지어는 핵도 있죠. 그래서 핵도 뭐가 쌓여져 있어요?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한 것들이 중간에 깨져 있어요? 안 깨져 있어요? 연속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소기관들, 라이소좀, 용해소체, 그리고 골지 어파러투스,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ER, 뭐 이러한 것들도 다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고, 그러한 것들은 그 중간에 끊어짐 없이 연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어떤 그 독립된 어떤 그 기능과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분리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두 번째, 이러한 막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어떤 그 선택적인 어떤 투과막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택적인 투과막이라는 것은, 이 막은 투과는 하긴 하는데 어떤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루트, 용매, 우리가 솔벤트는 용매, 액이고 용질인데, 이러한 어떤 특이적인 그러한 그 용질, 그 솔루트를 그 통과시켜 주죠. 근데 그러한 것은 뭐를 통해서, 이러한 그 선택적인 투과망을 통해서 그 용질이 통과할 때 그 용질이 통과되는 것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혹은 통과시키지 않게 하는 어떤 조절 기능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멤브레인에 있는 어떠한 그런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머시너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널 보게 되면 소듐 채널, 포타슘 채널, 칼슘 채널처럼, 이 칼슘 채널은 칼슘은 이동할 수 있지만 소듐이나 아니면 포타슘 이온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트랜스포터,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것이 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뭐를 필요로 해요? ATP라는 그러한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멤브레인에 따라서 이동할 때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고, 펌프라는 것은 그 농도 그레디언트의 역행에서, 즉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것을 우리가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그 선택적인 멤브레인 선택적인 투과막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스페시픽한 솔루트, 용질의 이동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세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호 전달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라이겐드, 즉 리셉터에 결합하는 모든 물질, 케미컬, 빛, 아니면 냄새, 뭐 모든 그러한 그 물질을 우리가 리간드, 라이겐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라이겐드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 신호가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리셉터와 리셉터의 상호작용, 어떤 라이겐드와의 결합에 의해서 그 세포 안에 어떤 신호를 자극하기도 하고 아니면 억제하기도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리셉터에 스페시픽하게 그런 신호 전달 작용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니면 자극적으로, 억제적으로 신호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네 번째는 세포와 세포 간의 어떠한 그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포를 인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시그널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혹은 부착시켜 주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물질, 모터리얼을 익스체인지, 교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호 전달 작용을 인포메이션, 신호를 전달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드히시브 인터랙션, 물리적인 어떠한 상호작용이죠.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그 인터랙션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와 세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면역세포, T셀과 그리고 안티젠 프리젠팅 셀, 마크로페이지나 아니면 유해계 세포, 덴드라이틱 셀이 어떤 그 정보를 그 익스체인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 시냅스, 즉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접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프리시냅틱 세포의 어떤 신호가 포스트 시냅틱 세포의 신호를 이제 전달해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익스체인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이죠. 그래서 예상과 같이 세포막은 그 어떠한 세포의 어떠한 특정 부위를 분해화시켜주기도 하고 혹은 세포막을 어떻게 선택적인 투과막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네 번째는 세포와 세포의 어떤 인터랙션 물리적인 혹은 그 신호 전달, 신호가 인터랙션하는 그러한 네 가지 기능을 이러한 그 멤브레인 세포막은 선택적인 투과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멤브레인은 다양하게 어떤 물질의 이동을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막을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impermeable membrane 불투막이라는 것은 그 막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도 통과할 수 없는 막을 우리가 불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막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유롭게 투과할 수 있는 freely permeable membrane. 그래서 이러한 물질은 반대로 이러한 멤브레인은 반대로 어떠한 물질도 통과할 수 있는 막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포막을 선택적인 투과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택적인 투과막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들, 일부 물질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물질은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물질의 크기나 아니면 그 어떤 전기적인 하전, 전하 상태, 그리고 분자적인 모양, 쉐이프나 아니면 그 지용성, 그 리피드 솔러블리티, 즉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 선택적인 투과막,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는 그들의 그 투과성, 퍼메빌리티가 이제 다양한데
그 세포들이 이러한 그 멤브레인의 투과성이 다양한 것은 그 세포막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리피드, 지방이나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일반적으로 그 세포막에 리피드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지용성 물질은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그 성분들이 리피드나 단백질이 이제 배열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생체 안에 있는 세포라도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투과성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의 투과성은 크게 우리가 멤브레인을 그 세포막이 물질이 통과는 우리가 크게 그 수동적, 패시브 혹은 액티브, 능동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동성, 패시브 트랜스포트라는 것은 그 에너지원인 ATP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동적인 물질의 수송은 그 concentration gradient, 농도 경사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수동 수송을 따르는 그러한 그 물질의 이동 방식을 우리가 그 simple diffusion, 단순 확산 혹은 오스모시스, 삼투 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용질의 그 조성의 차이에 의해서 삼투압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삼투압에 의한 어떤 용매의 이동, 이것을 우리가 그 삼투 작용, 오스모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용질의 농도 차이는 필요로 하지만 에너지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도 수동 수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특수한 단백질, 그 담체, 수송체라는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즉 Carrier Mediated Transport, CMT, 우리가 약자로 CM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백질을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도 어떤 특별한 물질의 수송체, 담체를 필요로 하고 그 담체를 매개로 해서 수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패시브 트랜스포트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능동 수송이죠. 액티브 트랜스포트. 이러한 그 능동 수송은 그 에너지원인 ATP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은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의 어게인스트하게 그 농도 경사도에 반해서 물질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캐리어, 그 담체, 수송체에 의해서 매게 된 그러한 그 트랜스포트인데, 우리가 패시브 트랜스포트를 캐리어 메디에이트 트랜스포트를 수행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 중에 액티브 트랜스포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단백질을 우리가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펌프들이 있죠. 채널 펌프, 여러분 나중에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액티브 트랜스포터가 그 세포에서 소포 수송, 베스큘라 트랜스포트. 그래서 이러한 그 소포가 세포 안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소포 수송이라고 우리가. 다음은 이러한 그 트랜스포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의 어떠한 그런 타입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확산, 디퓨전. 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패시브 트랜스포트죠. 수동 수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입자가 임의로 어떤 농도 경사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이온일 수도 있고 어떤 몰리큘, 분자일 수도 있고 분자 물질일 수도 있죠. 다음은 캐리어라는 어떤 수송체에 의해서 매개된 수송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러한 그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특별히 분화된 관통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농도 경사도의 순에서 혹은 농도 경사도의 반에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패시브일 수도 있고 액티브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소포에 의한 수송. 이러한 소포에 의한 수송은 어떠한 그 베스클 혹은 뭐 멤브레이니어스 색, 어떤 작은 그러한 그 소포, 색, 주머니 모양의 어떤 그러한 물질이 싸게 되고 그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세포 안쪽으로 아니면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소포 수송은 늘 액티브 프로세스, 즉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패시브한 그러한 그 트랜스포트 과정 중에 우리가 오스모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삼투 작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투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투막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반투막이라는 것은 그 여기 중심에 A 그 비커에 있는 바와 중간에 이제 멤브레인에 있는데 여기 이제 반투막이죠. 이 반투막은 뭐냐면은 그 좌측과 우측 각각의 물 분자와 그리고 당 분자, 빨간색의 당 분자가 있는데 이 당 분자, 솔루트, 용질이고 물 분자는 그 솔벤트죠. 용매죠. 그런데 이러한 그 반토막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용질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용매는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A와 B의 용매와 용질의 농도가 같다면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당연히 솔루트는 이동할 수 없고 용매인 물 분자는 이동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림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A측과 B측에 보게 되면 용매, 용질의 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용질의 농도가 B측에 높고 A측에는 낮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반투막이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농도를 동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반투막을 통해서 용질은 이동할 수 없고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H측으로부터 B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A와 B측의 용매와 용질의 농도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A측으로부터 B측으로 일정한 양의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볼륨이 감소가 됐고 그 감소된 만큼 B축으로 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러한 작용을 오스모시스, 삼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증가된 양, 감소된 양만큼의 압력을 우리가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B측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 볼륨이 동등하게 만들어줄 때까지의 그 힘을 우리가 삼투압. 그래서 어떠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삼투작용, 그 증가된 용매 양에 해당하는 그 압력을 삼투압. mediated transport, 즉 담체 혹은 수송체에서 매개된 그런 그 물질의 수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촉매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루코즈나 아니면 아미노 액시드는 그 리피드, 그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리피드에 그 인솔루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그 채널, 어떤 특정한 채널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그러한 그 캐리어, 담체 혹은 그 수송체를 매개로 해서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촉진 확산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시브한 그러한 그 과정이고,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령 이제 용질, 당이나 아니면 글루코즈나 아미노 액시드 같은 것들이 그 세포막 표면에 있는 트랜스포터 혹은 리셉터 혹은 캐리어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캐리어의 한 측, 그 세포 내와 세포 외, 그 세포 외액에 있는 솔루트, 가령 글루코즈가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글루코스가 리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conformational change, 3차원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세포 바깥으로부터 세포 안쪽으로 물질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에서 글루코스의 농도가 높았고 세포 내액에서 글루코스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즉 농도 경사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캐리어가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즈 트랜스포터죠. 이러한 그 글루코즈 트랜스포터는 그 간에 있는 간세포나 아니면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 세포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이러한 그러한 그 촉진 확산에 의해서 암체를 매개로 해서 수송이 됩니다. 다음은 그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 즉 수송체에 의해서 매개된 물질의 수송이지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멤브레인을 가로질러서 용질, 솔루트가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농도 그레디언트, 즉 세포 내외의 농도의 어떤 높고 낮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흔히 우리가 부를 때 농도 그레디언트에 반해서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을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펌프 혹은 익스체인지 펌프. 그래서 아이오닉 펌프 중에는 소디움 펌프, 포타슘 펌프, 칼슘 펌프, 클로리다 펌프, 또한 익스체인지, 즉 소디움 포타슘 펌프인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게는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외에게는 소디움 이온의 농도가 높은데 이러한 소디움 포타슘 ATPase 펌프는 두 분자의 포타슘은 세포 안쪽으로, 세 분자의 소디움 이온은 세포 바깥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포타슘과 소디움의 농도에 반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CMT의 일종이죠. 으로 그 소포 수송 혹은 뭐 소낭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송은 큰 물질들이 소포라는 그러한 그 베스클, 어떤 그런 그 색 안에 물질을 보관해서 그 물질을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포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베스클 안에 물질을 넣어서 끌어들이는 것을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내 이입, 혹은 엑소사이토시스는 세포 바깥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세포 유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를 우리가 베스큘라 트랜스포트, 소낭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혹은 리셉터 매개된 엔도사이토시스. 파고사이토시스는 우리가 대식작용, 식작용, 그리고 피노사이토시스는 음작용, 그리고 리셉터에 의해서 이러한 그런 리셉터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베스큘라 트랜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식세포 작용은 어떠한 포린 버디, 이물질을 세포막 안에 위족을 통해서 포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파고점이라는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음작용이라는 것은 고체 조각, 그리고 비교적 큰 어떠한 물질을, 세포를 아니면 세균을 파고사이토시스 하는 거고, 피노사이토시스는 액상 혹은 비교적 작은 그러한 그 타겟 물질, 그래서 세포질 안쪽으로, 그것을 우리가 피노사이토시스, 세포 음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것이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죠. 그렇게 되면은 리셉터 표면의 막이 인베지네이션, 어떤 피막 소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리셉터,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가 세포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베스클 안에 리셉터가 채워져서 어떠한 그 손항을 이루게 되고 그 엔도사이토시스. 그래서 이런 세포질 내에서는 이제 그 데그라데이션, 그 분해되는 그러한 과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베스큘라 트랜스포